자,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수메르가 이제 망합니다. 도시국가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게 되는 국가가 뭐냐면은 아카드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카드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야들이 전복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전부 다 따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합니다.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망하게 되고 다시 또 그 수메르가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르 제3왕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신수베르 제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수메르 제국. 자, 하지만은 역시 오래 가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나라가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함무라비. 이제 조금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돼. 그럼 바빌로니아는 뭐냐?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역시 뭐냐면은 도시국가였어요. 처음에는 바빌론에 있는. 근데 야들이 일어났었고 전쟁을 했는데 자꾸 이긴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근처에 있는 도시들을 다 지배하게 됐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거대한 왕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바뀔 때 보면은 꼭 한 도시에 있는 아들이 일어섭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전쟁을 처음에는 그러니까 반란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도 왜 일어섰냐면은 우르 제3왕조가 싫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였어 처음에는. 근데 이겨, 또 이겨, 또 이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조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예요, 얘네들은.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있을 때 아시리아는 없었을까? 있었어요. 아시리아 도시국가가 있었거든요. 알겠죠? 아시리아 도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걔들은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뭘 해? 반란. 근데 이겼어.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 동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쟁이 되게 좀 자주 일어나요. 자, 바빌로니아도 재미있는 게 기록이 없습니다. 없고 함무라비 때부터 기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기록을 안 했을까? 아니, 했었어요. 근데 왜 없을까? 그게 그 점토판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소실되죠. 홍수만 한번 나도 그 점토판이 물에다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지 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흙이니까.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동네에. 점토판이 어마무시해요. 막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기록을 되게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아무튼 그러한데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왕일 때 바빌로니아가 최정성기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지? 법전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법전이 너무 멋진 거야. 이거 혹시 직접 보신 분? 자, 아무튼 최초의 법전이죠. 밑에다가 글자를 빼곡하게 새겨놨어요. 그럼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새겼고, 요 위에다가 이제 뭐 하나 새겨놨죠? 이게 본인이에요. 이거는 뭘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본인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당시의 신이에요. 태양신이라고 샤마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는 기록이 잘 없어요. 자, 아무튼 그러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나라가 아시리아. 그러면 아시리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장 이란 지역에 있죠. 그 지역에도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나라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이집트도 있고요. 여러 개가 되게 많아요. 자, 아무튼 그럼 아시리아는 어떻게 형성된 나라이냐? 역시 조그마한 나라였고, 조그마한 그 도시국가였고, 그래서 아시리아는 고아시리아, 중아시리아, 신아시리아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눕니다. 중간 거는 볼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제 중아시리아까지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조그마한 도시국가 형태로 있을 때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아시리아 때, 그때 이제 야들이 이제 제국이 됩니다. 그때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지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잠깐 따먹었어요. 알겠죠? 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때가 언제냐면 중왕국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중왕국. 이런 역사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그 복잡한 걸 다 파고 들어가 가지고 세세하게 다 알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면 주변 국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란 쪽도 나라가 있기도 하고 아직 위쪽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래.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어느 지역을 따먹어야 돼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따먹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리아는 역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아시리아는 이 정복을 하고 하게 되면은 아시리아인 말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메르인도 있을 거고 맞죠? 너무 잔인하게 저는 사람이나 로봇이 아닌 소프트웨어입니다. 시끄러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 소임이죠. 에이, 정말. 자, 너무 잔인하게 통치를 했었어요. 그 잔인성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게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잔인성에 대한 증오가 잘 담겨 있어요, 진짜. 근데 아시리아인들은 그걸 또 자랑스럽게 또 기록해놨다. 우리는 이렇게 잔인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구약에 보면은 아시리아인에 대한 증오심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 조금이라도 만약에 저항을 하잖아요. 싹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탑을 쌓고, 항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귀족이나 이런 애들은 코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렇게 엮어요, 쇠사슬로. 그런 다음에 끌고 가서 죽이고, 일반인들 먼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럼 뭐 유대인 애들 같은 경우는 냅뒀겠어요? 똑같이 돼 있었겠어요? 됐겠죠. 그렇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증오심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은 좀 어느 지역을 내가 만약에 점령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원래 살고 있던 애들이 있겠죠. 어떻게 하게요? 만약에 저항이 너무 심했으면은 씨를 말려버리고요. 항복을 하면요. 윗대가리들은 다 죽여버리고 일반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바빌론 유수 이런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을 점령한 그 성을 다른 사람들로 채우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반란을 막으려고요.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은 멀리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좀 귀찮네? 어떻게 하게요? 다 죽입니다. 바위에 머리를 쳐 죽여요. 뭐 그런 형태였고. 아마 너무 잔인해요, 보면은. 그 당시에 또 위대한 왕 중에,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 중에 사르곤이라고 한 애가 있었는데, 얘는 자기가 포로한테 한 잔혹 행위를 아주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다 또 새겨놨어요. 근데 어떤 걸 하냐면은 포로가 있으면 턱에 구멍을 뚫어요, 여기.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묶죠. 그럼 포로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겠죠. 그러면 요 위에다가 창을 이렇게 놔요. 고정돼가지고. 그러면 왕이 줄을 확 당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턱이 이런 식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눈을 꿰뚫어 봐서 죽이는 그러한 형태. 이렇게 해서 이게 팍 뚫리게끔, 그러한 형태로도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민족이 있을까? 민족이라는 개념 말을 쓰면 안 돼요. 아직 민족 개념은 없던 시작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다른 도시에서 살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인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원래 살던 그 도시 출신은 아닌 거지. 알겠죠? 화가 날까 안 날까? 나겠죠. 돌아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반란.
그 아시리아 때 전쟁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수시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맞죠? 응,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도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 당시에 리디아도 있었거든요. 나라가 리디아 이런 거하고 막 동맹 맺고 막 쳐들어옵니다.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자, 아무튼 그랬던 적도 있었죠. 참 재밌는 나라야. 그러다가 결국 이제 본토도 못 지킬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죠. 제일 마지막 왕이 되게 명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망합니다. 걔 이름이 뭐냐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애예요. 가장 뛰어난 왕이었죠. 얘가 이집트 정복에 성공했거든요. 싸움도 되게 잘했다고 하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컸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점토판을 옛날부터 만들었던 점토판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수도가 니네베인데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세웠다.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사자 사냥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나한테 새겨져 있어요. 볼까? 이게 이제 아슈르바니팔 왕이고 되게 잘생겼죠. 부조로 이렇게 사자 사냥하는 거를 이제 새겨 넣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보여줘서 그러니까 못 구해서 그런데 이 정도 이런 형태의 부조를 갖다가 노예들 막 고문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새겨 놔서 알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 보여주죠. 이것도 사자 사냥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뭘 타고 있어요? 전차. 네. 전차를 맨 처음 만든 아들이 아시리아 아들이에요. 이것도 아슈르바니팔이 좋아했던 거죠. 사자 사냥.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블러드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죽이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자만 죽였겠어요? 사람도 많이 죽였어. 포로들을 막 풀어놓고 도망가라고 하고 가서 막 죽이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했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서관도 세우고.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의 단점만 보여주고 싶으면은 자꾸 죽이는 거 보여주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왕이 미친놈으로 보이겠죠. 장점을 보여주고 싶으면요 도서관을 만든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되게 포악하면서도 되게 지적인 이게 뭐지 이거? 지적인 포악함? 약간 그런 느낌인가? 네. 그런 거죠. 이때 얘가 다스리던 이 시기에 또 바빌론 반란을 일으키고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꾸 이기긴 했지만 반란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가혹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적대 세력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 아슈르바니팔이 죽을 때 유언이 있어요.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짐은 신과 인간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잘 대접했으나 질병과 고통 그리고 불행이 나에게 닥친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나라의 분란과 내 가족의 불화를 참을 수가 없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창피한 사건들 때문에 늘 괴롭다. 마음과 육신의 고통이 나를 짓누른다. 나의 고뇌에 울부짖으며 삶을 마감한다. 죽음이 나를 덮쳐 쓸어뜨리노라. 나의 비탄과 한탄에 젖어 밤낮으로 울부짖노라. 나는 신이시여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다루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너무 분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쟁이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러면 쥐가 좀 통치를 좀 온화하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정복 국가는 정복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온화하지만은 뭘 보여줘야 돼? 힘을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냥 온화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튼 뭐 그래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엔 안 되니까 망합니다. 어떻게 망한 줄 알아요? 바빌로니아,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메디아가 어디냐면 이란 지역에 있었고, 스키타이라는 나라, 유다 나라, 이게 이슬람 애들이겠죠. 이슬람이 나오냐? 유대인 애들이겠죠. 엘람이라는 나라, 킬리키아라고 하는 나라, 킴메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전복당한 나라들은 싹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올 수 있을까? 못 막겠죠. 그러니까 암만 제국이라 하더라도 힘이 한 점에 모였을 때 강력한 것이지 이게 사방으로 분산돼 버리면 이게 못 막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아슈르바니팔 그 다음번 왕 때 바로 망합니다. 그 아들내미 이름이 신샤리 이슈쿤이라고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얘가 망할 때, 그 니네베가 망할 때, 그 수도가 니네베였거든요. 성에 자기 궁궐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기 궁궐에 있는 그 여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싹 다 죽이고, 그 죽이는 거를 갖다가 침대에 누워서 구경했다라고 하는. 다비드가 그 주제로 그림도 한번 그렸었고.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짓거리를 한 게 아슈르바니팔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슈르바니팔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그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불 지르고 다 죽이는 거, 여자들. 그러니까 그걸 침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아슈르바니팔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슈르바니팔의 아들이 마지막 왕이었고,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 죽고 나서 바로 나라가 곧바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들내미가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아슈르바니팔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거의 시기적 차이가 없다 보니까 마치 아슈르바니팔이 그런 것처럼, 또 아슈르바니팔이 워낙 그 잔인성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는 아예 모르는 거야. 존재를 아예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다 누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슈르바니팔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튼 그래서 망합니다. 한순간에 망해요, 얘네들은. 자, 하지만은 남겨놓은 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히 유명한 게 이거. 멋있죠? 뭘까요, 이거? 그냥 저런 걸 그냥 많이 만들었어요.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그 사자 같은 거 있죠. 뭐 저렇게 붙여가지고 저런 동물 조각상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주로 어디다가 배치를 했냐면은 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 한쪽 면이고 그러니까 이게 훔쳐올 때 그대로 떼왔거든요. 그러면은 입구야. 그러면 이쪽에 제 하나가 있고 이쪽에 제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진을 보여줄게요. 요렇게 여기가 뭐야? 문인 거죠. 그럼 훔쳐올 때 어떻게 떼와요? 요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통째로 훔쳐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대빵이 누가 되느냐? 신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멸망 이후에 패권을 닫습니다. 바빌로니아 제2제국이라고도 하고 칼데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칼데아 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신바빌로니아, 뭐 네오바빌로니아 뭐 이렇게 부르게 되죠. 구바빌로니아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바빌로니아가 함무라비, 신바빌로니아는 좀 다른 걸로 유명하죠. 자, 아무튼 그리고 도시는 바빌론에다가 역시 있었고, 얘네들은 아시리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시리아가 너무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예술품들이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좀 장식 위주 그렇게 되고 되게 과학 기술이 되게 발전해가지고 그리스에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동네에 있는 도시 국가들한테 좀 전수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바빌론을 갖다가 이제 얘네들의 수도가 이제 바빌론인데 니네베는 한만 뗐고 그럼 아까 전에 그런 것들은 니네베를 발굴하다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럼 바빌론도 발굴해 보면 나오겠네. 끝내주게 멋진 게, 예, 진짜 최고로 멋진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최고로 멋진 게 왜 나왔냐면 이게 신바빌로니아 때부터 벽돌이 바뀌어요. 이때부터 이제 벽돌을 어떻게 하냐면은 불에 구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와 장식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생각해봐요. 장식 위주의 예술품이 발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시리아 때문인가? 아니면 기술 발전 때문인가? 기술 발전 때문이지. 그 불에 굽는 걸 알았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빌론 도시 안에 또 신전이 있었겠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신바빌로니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 때 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냐면은 신바빌로니아 애들이 만들어 놓은 유물들을 보게 되면 알아요. 진짜 눈이 확 뒤집힐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인들은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지. 특히 바벨탑 같은 거는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었던 그 지구라트하고 그 신전 보고 오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너무 그러니까 아마 바빌론에 있었던 지구라트는 아까 봤을 때 우르 지구라트처럼 단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아마 비슷했을 거야. 하지만은 이미 화려한 걸 만들 줄 아는 애들이니까 단순한 흙 벽돌은 아니었겠지. 그렇겠죠? 얼마나 화려하길래? 자, 볼까? 얼마나 화려한지. 요만큼이에요. 여기가 메디아, 여기가 리디아.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뭐라고 얘기했었지? 반란 일으킨 나라 중에 킬리키아, 여기가 킬리키아. 이렇게. 자,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여기가 우르크, 여기가 바빌론. 요쯤이죠, 위치가. 대략 여기 요 어딘가쯤이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되고 바빌론 발굴을 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자, 똑같은 벽돌이에요. 맞죠? 쌓아놓은 거 맞죠? 하지만 색깔을 넣을 수 있죠. 파란색, 금색 이런 식으로. 문도 어때요? 이게 정문이에요. 바빌론 성의 정문이에요. 그러면 성체가 전체적으로 봐봐. 이게 사람이죠. 성체 높이가 아니 물론 이게 성문이니까 좀 더 높게 안 걷긴 할 거예요. 그래도 성체가 아마 한 이 정도 높이까지는 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성체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꾸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빌론이. 화려하겠죠. 장난 아니겠지. 와, 가슴 막 보고 있으면 진짜 도시가 되게 오만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지. 이건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독일 가면 볼 수 있어요. 베를린에 가면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떼왔어요. 이 미친놈들이. 저 어떻게 옮긴 거지?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튼 옮겼어요. 와, 참 대단한, 저 의지가 대단하다 진짜. 야, 저걸 훔칠 생각을 하냐. 우린 저거 보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에 갈 일 있으면 꼭 이거 보러 가시라고요. 이 이름이 뭐냐면 이슈타르 게이트. 네. 이게 바로 이제 벽돌 건축의 정수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 그러면은 문이 이 정도면 그 안쪽에 있었던 지구라트는 어떻겠냐고. 그 화려함이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화려함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화려했다. 근데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상상력을 가지고 가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형태의 탑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화려함에 대한 상상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냐면 진짜 화려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탑이라고 하니까 자꾸 무슨 둥근 형태의 탑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야. 모양은 무조건 지구라토가 맞아요. 알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고, 다만 얼마만큼 화려했을까에 대한 기준은 이 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멋졌을 거야. 그쵸? 자, 아무튼 이런 거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얘네들도 이제 오래 못 가고 또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패권 국가는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는 이제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해요? 알렉산더한테 망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볼 때 같이 봐야 돼요. 그리스 할 때.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바빌로니아는 좀 오랫동안 가거든요, 나라가.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대략적으로 봤어요. 근데 좀 잘 알겠어요?